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는데 요 강의를 마친 이후에 다른 어떤 강좌나 유튜브 강좌는 법령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데요. 일단은 전체 강의를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교정학 부분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만 일단 올리고요. 남의 추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풀이 방법을 동원해서 교재 말고 형사정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마무리해서 여기까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하도록 하시고 요 본 강의는요 참고로 기본 강의에서 다시 또 할 겁니다. 정규 강의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형사정책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논의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석방과 심리 최후의 종료. 1번 가석방 제도에 관한 점이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이라는 것은 형기의 일단 사회내 처우고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을 때 이제 무기는 뭐야? 20년. 그렇죠? 예. 이 지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석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회내 처우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권리가 아니고 이제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가석방 제도에 대한 점이 옳지 않은 것은 정기장애 문제점을 보완하죠. 왜? 책임지를 정확한데 교화 개선이 됐는데도 불필요하게 구금하면 좀 그렇잖아요. 수용자 개선 유지 열심히 해서 가석방 되려고 할 테니까 교정의 질서 유지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뭐 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가석방 되려고 말을 잘 듣죠. 교정교육 효과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구금을 회피하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죠. 왜? 이제 형 집행 방법이 바뀌는 거니까 감옥에 안 가니까 비용이 덜 들죠. 사법처분 틀렸죠. 행정처분이니까 틀렸죠. 자, 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령 시행식상 가석방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형법 제72조 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용자로서 교정 성질 우수하고 뉘우치는 비를 뚜렷하여 제로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불체 의결을 거쳐서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한 사전조사 신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 세 가지를 다룬 신원은 뭐야? 1개월, 범죄는 2개월, 보호는 뭐야? 형기 3분의 1이 지났을 때 하죠. 그래서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네요. 답은 2번이에요. 3번 수용자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해서 사전조사한 사항은 매월 분류치원의 회의 개최 전날까지 분류심사표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기준을 정한다는 게 중요해요.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용자에 대해서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럼 이번 달에 안 돼도 다음 달에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요기는 할 수 있다. 한 번 했다고 안 됐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석방에 대한 점을 옳은 것은 가석방 처분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에 대한 경고할 때는 가석방 심사의 최종적 형 집행 종료라는 게 아니라 기간이 되면 당연 종료가 돼요. 당연. 잔연기를 치면 심사가 필요 없어요. 가석방 심사는 가석방 적격 결정에서는 나오는 거죠. 5일이네죠. 5일이네. 7일이나 5일이네. 징역 또는 경고에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장이 즉 태도가 양호해서 개전해져 즉 뉘우친 비를 뚜렷할 때라는 뜻이에요. 무기에서는 20년이 돼야 되죠. 무기 20년. 유기에서 형기의 3분의 1. 그래서 기간이 틀렸네요. 가석방 적격 심사 시 재산에 관한 죄를 지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히 범행인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여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4번이 되어 있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장은 차관이죠. 차관이고요. 차관이고 5에서 9죠. 5구 각오한다. 가석방 심사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규정하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령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임기가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죠. 가석방 심사위원장은 차관입니다. 가차없이 한다. 3번. 네. 가석방 심사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로 하죠. 대부분 과반수의 과반수가 패턴이니까 뭐 크게 기억할 건 없고요. 가석방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의 경우 보관찰은 필요적입니다. 임의적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번 틀렸죠. 예외는 있지만 필요적이에요.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징역과 금고에 대해서만 하니까. 그래서 맞는 문제이고요.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20년이죠. 20년. 여기는 남은 형기라되 그 기간은 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20년. 가석방 행정처분이다. 이건 맞네요. 가석방 심사위원장 5에서 9 맞네요. 우선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행을 다시 할 수 없다면 다시 할 수 있죠. 트라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 비읍이 됩니다. 6번 현행법상 가석방 제도에 대한 통을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 취소자는 잔영기간을 가석방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 종료를 하고 잔영 집행 기산일은 가석방 실시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수용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실제로 수용된 날, 구금된 날. 수용된 날로 합니다. 실제 구금된 날부터 날짜가 계산돼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요. 답은 1번. 가석방 심사는 가석방 절적 결정은 5일 이내 허가 신청. 세 번째 가석방 심사는 위원장 5에서 9.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을 명정 중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용자는 성년인 갑은 유기징역의 선고를 15년 유기징역 선고 6년이 됐어요. 그럼 형기 3분의 1이 됐죠? 벌금 완납해야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틀렸네요. 성년이 을은 무기징역했으니까 20년이 돼야 되니까 틀렸네요. 현 18세는 뭐야? 이거는 이제 18세 같은 경우에 15년일 때는 3년입니다. 이거 대상이 되고요. 현재 18세인 소년이 장기 9년, 단기 3년일 때는 이거는 3분의 1이니까 단기 3분의 1이니까 1년만 돼도 되니까 2년이 충분하네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왜 그러냐면 현 18세 소년이 유기징역일 때는 뭐야? 무기형은 5년, 유기형 15년 3년, 단기 3분의 1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설치 보시면 되겠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석방자 관리 규정에 따른 가석방자 관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석방자는 그 가석방 후 주거지를 관할했을 때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나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세우기 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하죠. 그래서 풍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실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번째,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 또는 10일 이상 국내 주거지를 국내에 할 때는 신고한다. 10일이 아니라 뭐야? 1개월 이상이죠. 놀라운 다음 3번 패턴이니까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장 및 가석방 수용할 때 석방한 교수의 장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석방시장은 법무장관에 보고하면 됩니다. 네, 일반적인 거고. 9번 가석방자 관리 규정. 그렇죠. 이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일반인 보관법이나 가석방 관리 규정, 경찰 감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기억번 교정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되는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 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 도착할 기한 및 관할 경찰에 출석할 기한 등을 받은 가석방증 발급 맞고 두 번째 가석방자는 가석방증에 적힌 기간 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출석 확인과 동시에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워 조심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세워야 돼요. 전에 세우고 신고해야 돼요. 전에. 동시에가 아니라 전에. 조심하세요. 전에. 미리 세워갖고 접수하는 거예요. 서면식. 이면 틀렸고 관할 경찰관장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마다 품행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장 가석방 수용하거나 석방된 교정청장에 통보하고요. 뒷번은 맞는 문장인데 변동사항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번 가석방 1개월 이상 국내 여행 후 귀국하여 경찰관서에게 신고한다라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사전 신고죠. 귀국 후가 아니라 사전 신고합니다. 사전에 신고해야 돼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이건 사후 신고가 됐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10번 가석방자 관리 규정이 가석방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하는 경찰서 지구대에 있으면 지구대장의 보호 감독을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안과에서 관리하죠. 교정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하는 지방검찰청장과 형의 선고를 법원에 대항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관할 경찰관장에 통보합니다. 3번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합니다.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로 도착하였을 땐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생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체 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인데 서면으로만 신고해야 되죠. 구두가 틀렸습니다. 이건 4번이네요. 1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상 수용자 가석방자 적격심사 신청을 해 장이 사전에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옳으나 신범보, 그래서 1, 2, 3으로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죠? 첫 번째 거는 보호에 관한 거죠. 작업 장려금 작업 상태는 보호에 관한 사항. 석방 후의 생활계 보호. 범죄 후의 정황이니까 범죄. 시행과 협동심은 신원. 적행의 서신은 연락받아야 되니까 보호에 관한 사항이네요. 예, 답변에서 4번. 구별하는 것 뒤에 있어요. 신원에 관한 사항. 건강, 심리, 책임감, 노동력, 교성, 작업, 장려, 돈이 있는지. 돈하고 건강이에요. 돈, 건강. 내부에. 그 다음에 범죄에 관한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에 관한 것. 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서 법무장에서 법장 소속이죠. 가석방 심사위원, 가석방 심사위와 보호관찰 심사는 법무부 장관이 소속으로 됩니다. 가심위 위원장에서 5에서 9, 위원장은 차관. 맞죠? 가석방 심사는 가석방 적격 심사를 했으면 5일 이내 나오는 거예요. 5일 이내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허가 여부는 결정하는 건 뭐예요? 법무장관의 재량이고요. 가석방 심사의 심사 관련 심사 회의록은 뭐예요? 심의서는 즉시고요. 회의록은 5년이죠. 그런데 심의서는 즉시예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 경력은 즉시, 심의서도 즉시, 회의록만 5년이죠. 회의 5.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 13번 교도소의 수용자의 석방을 갑의 석방이 빠르게 집행된 것은 갑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었으면 복권되지 않을까 석방시키냐. 틀렸죠. 무조건 석방해야 돼요. 면제면. 특별사면이 대상이 되었으므로 선고실효가 되지 않아서 석방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 바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선고실효랑 관련이 없어요. 갑에 대한 석방은 사형권이죠. 그래서 사형권은 소장이죠. 사형권 소장. 갑에 대한 가석방 관련은 12시간이죠. 가석방 사면 가석방 전 집행 면제 감형은 뭐예요? 형식명령은 12시간. 나머지는 뭐예요? 5시간이죠. 나오는 거. 네. 석방식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석방 형기 종료에 대한 거는 형기 종료일. 가석방 감형은 뭐예요? 그 서류의 석방의 시에 지정 일시에 행하고 사형형 집행면제는 사면 형의 집행면제는 12시간. 나머지는 뭐예요? 5시간이죠. 답은 4번이네. 15번 6시간이 됐어요. 틀린 질문이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이 있는 자는 5시간 권호죠.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돼 수용돼서 석방 10일 10보죠. 10보. 11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보호에 관한 사항 10보. 보호는 10일이야.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에 곤란할 때는 신청. 이건 직권을 하면 되고 신청 있으면 며칠 더 머물게 할 수 있어요. 직권은 아니고 소장은 수용자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자면 석방 전 5일 이내 나오는 거니까 5일 이내 그래서 거실 수용 지도를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이건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임의 규정이죠. 석방 예정된 것이 임의고 할 수 있답니다. 됐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특별사면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죠. 집행만 면제되죠. 정과는 그대로 남고요. 잔형기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특별사면을 검찰청장에 제청하게 되면요. 검찰청 법무장관한테 신청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회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상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직권 또는 사면심사회 심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직권은 안 되고 반드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9명이죠. 사면심사회 9명.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수용자에 대한 특별사면할 때는 교도소장은 수용자 전부터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류를 실시해야 됩니다. 실시해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17번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점은 옳은 것은 감형에 대한 석방은 사가면 12시간 감형은 5시간이라 12시간이죠. 1번 틀렸고 피석방자의 질병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교도소에 일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신청에 있어. 신청이죠, 신청.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라도 일정한 경우에 구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본인이 신청하면, 아프면 3번이고 교도 작업이 취업한 가석방자는 작업 장려금과 별도로 사회 적응비가 없어요. 작업 장려금만 지급하고요. 임의 규정이고 이건 전혀 관련이 없고 관련 조항이 없어요. 1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 수용자 및 사용 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용의 사건에 서로 관련된 인상을 분리 수용하고 서로의 접촉을 금지한다. 소장은 사용 확정자 수용자를 홍보 수용할 수 있으나 사용학자 미결 수용자 홍보 수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법무부령에 있죠. 법무부령에 형집행 시행 규칙에 있어서 자살할 것 같으면 사용학정자 미결 수용자 홍보 수용하고 작업할 것 같으면 사용학자 수용자를 교도소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미결 수용에 적혀있어 매일이래. 미결 수용에 변호인과의 적혀있어 포함되지 않고 사용학정자 적혀있어 매월 사유라되 소장은 사용학정자 교환한 심리 4교심이죠. 4교심에서 늘릴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19번 사용확정자의 수용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용확정자는 돕고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살 방지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그 밖에 적절한 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서 혼고 수용할 수 있다. 2번 사용확정자가 수용된 것이는 창간할 수 없다. 맞죠? 소장은 사용확정자 심리 안정 및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해서 교육 또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른 주부가 할 수 있다죠. 소장은 사용확정자의 심리 안정과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는 월 4, 3만 회, 적견은 4회, 전화통화는 3회죠. 네, 답은 4번. 20번 사용확정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2번 사용확정자의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등 적절한 처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확정자 수용자를 홍보 수용할 수 있다. 교육 작업이 들어가니까 법무부에 홍보 수용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고 사용확정자는 번호표 및 거실표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맞죠? 사용이 집행된 후 주 5죠. 이건 5분이에요. 5분. 시신 확인은 5분이에요. 주 5. 그래서 D급은 틀렸고 사용확정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사용확정에 수용하는 시선 완화 일반이 아니라 일중이죠. 일방의 중경비 틀렸고 사용확정은 교환화 심의 아니요 사교심이죠. 적견에서 늘릴 수 있는 시간대를 연장할 수 있는 게 둘 다 늘릴 수 있고 불쌍하니까 딕은 미음 비읍. 근데 이거 교환화 심령이죠. 사회복귀가 아니라 사회복귀 아니죠. 네. 맞는 문장이고 21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용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용확정자가 수용된 것이는 창간할 수 없다. 맞죠? 사용확정 2번 소장은 사용확정자 자살, 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확정자 수용자를 홍보 수용할 수 있다. 자살 도주면요. 이거는 자살 도주 같은 경우에는 미결 수용자죠. 미결. 작업을 할 때 수용자가 되니까 답은 2번 법무령이 정할 때. 소장은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해서 교육, 교화편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한 작업. 이는 작업만 신청이고 교육과 교환은 필요적으로 받아야 돼요. 미결과 달라요. 소장은 사용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인정할 때 월 3회 이내에 전화통화 허가할 수 있다. 2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사망 시 조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수용 사망한 경우 그 즉시 사실을 가족이 없을 때는 친족에게 통지한다. 소장 병원이나 그 밖에 연구기관이 학술 연구상 필요에 따라 수용 시신을 신청하면 본인 유언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상수에 승낙이 있으면 하나요? 인도할 수 있다. 시체 해부 연습시키는 거죠. 3번 소장 가족 등의 수용자가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률에 정하는 수정의 기간 내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화장하나 보관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에서 즉시 화장해야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번 소장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실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죠. 장례비 지원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법무부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임의 규정이죠.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의 민영교도소법에 되어 있는데 이 민영화 부분은 그 이제 민영교도소법을 조문을 갖다가 내야 돼요. 교도소법. 그래서 국가교도소법과 다른 차이점하고 일단 국고 수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민영법인이 있고 법인이나 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민영화라는 거 공공 외에다 하는 게 민영화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전체를 다 맡길 때는 법인만 할 수 있고, 그렇죠. 일부를 맡길 때는 뭐다? 법인이 아닌 단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것은 민영교도 설치법. 교정법이 이사 중에서 위탁 업무를, 그러니까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이사장 한 명이 소장이 되는 거잖아요. 선임한다. 이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고요. 맞고, 법무부 장관은 사전에 기재부랑 협의해서, 이건 기재부는 지금 기획예산처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정부 쪽 바뀐 건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과거기준이니까.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해서 매년 교도소 운영 필요한 재원을 지급합니다. 협의해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장 외의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민영교도장이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이 다 임명하는데 이제 그 소장한테 직원들 임명만 맡긴다는 얘기죠. 위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은 민영교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교정법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렇죠. 민영교도소. 그래서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뭐예요? 지방교정청장,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위임돼 있죠. 여주 소망교도소는 본부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 및 민간 위탁에 대한 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된 수용자 작업하에 생긴 수용은 국고수입. 두 번째, 교정법이나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형집행법하고 달라요.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송 신청은 가능한데 이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형집행법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 형집행법은 거절할 수 있죠.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에게 포괄했으면 법인만 가능합니다. 답은 3번이죠. 교정법인은 개인은 안 돼요. 개인이나 단체는 둘 다 안 됩니다.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 관리하는 국가 운영의 교도소 등의 동등한 수준 이상이 이상. 수준이 아니라 이상.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 인정하면 요즘 모든 법인, 모든 나면 틀리죠. 모든 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데 공공 외에요. 공공 외. 공공하면 민영화가 아니니까. 답은 틀렸고,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에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개인, 아니죠. 법인만 돼요. 법인만. 전체를 다 법인만. 단체도 안 됩니다.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립하는 국고수익. 답은 3번이고, 교정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 아니죠. 과반수만 국민이어야 돼요. 직원은 다 국민이어야 되지만 이선 과반수 이상이 국민이 되고, 과반수는 대한 국민이 되고, 5분의 1 이상은 5년 이상이 되죠. 3년이 아니라 515. 5급 공무원이 이렇게 오시면 돼요.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 업무를 교정 동공단체 외의 법인에서 단체는 개인을 위탁할 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할 때는 뭐다? 법인만 가능하다. 아까 얘기죠. 법인만. 교정 업무의 민간 위탁은 보통 이제 우리가 비용은 한두 푼 들어가는 10에서 20년이고 무제한하고 그 밖에 자기가 직접 짓지 않고 새 들어오는 경우에는 1에서 5년이고 무제한 연장할 수 있어요.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의 운영을 민영의 장을 겸할 수 없어요. 이사장 하면서 소장할 수 없죠. 이사는 감사나 해당 법인 운영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장만은 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하면서 소장은 가능한데 나머지는 겸이면 안 돼요. 감사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요. 네. 이사는 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민영교도소 업무 및 그에 관련된 교정 업무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가 있지만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선 정지를 존중해야 된다. 네, 그렇죠. 파견 감독관이 들어가긴 하지만 프로그램은 존중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 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사항은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민간 위탁에 대한 것은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 위탁은요. 옳은 것은 법무부 장관은 교정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개인에 위탁할 수가 없죠. 예, 법인만 가능하죠. 법인만 가능해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는 민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으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계약을 수탁전 교수의 설치비용 부담하는 경우 아니면 10에서 20년이죠. 그래서 1에서 5년이고. 그래서 1에서 5년이 되네요.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 됩니다. 예,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재부 장관이 기획예산 차죠. 기획예산 협의합니다. 처 장관하고. 법무장관 수탁자가 민영교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위반할 때는 1년 동안 위탁 업무 점수를 명하세요. 6점이죠. 6점. 그래서 6점입니다. 6점. 5문제 6개월 6점. 전부터 일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는 뭐예요? 6개월까지. 전부터 일부. 그래서 답은 이거는 이제 조문상 3번이 되겠네요. 네. 장관 이름 바꾸는 건 나오지 않으니까. 현행법상 민영교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 촉진하기도 도입하였다. 법무장관은 민영교수 등의 직원이 위탁 업무에 관하여 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명권자에게 정직해져. 정직, 해임, 감봉. 그죠? 이 세 가지 있어요. 파면은 없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직접 징계권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무장관은 민영교수 업무와 관련된 교정범위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나 명령할 수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교정범위의 대표자 민영교수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직원을 임명할 때는 본부장의 승인이 아니라 법장의 승인이죠. 법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민영교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수 설치 운영에 대한 점은 옳은 것은 민영교수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점은 법인이 수용해 국고 수입을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이사는 될 수 있지만 직원으로 임용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네. 검찰총장은 민영교수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에 관한 지도 감독하며 틀렸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네 번째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은 민영의 장이 될 수 겸직이 안 돼요. 알겠죠? 대표자는 아무것도 겸직할 수 없어요. 대표자랑 감사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사 중에 한 명만 장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답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운영 등에 대한 점이 옳지 않은 것은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및 대통령이 정하는 임명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 직원을 임명될 수 없다. 맞죠? 직원이니까.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 부담이 아니라 법인 부담으로 하고 법인이 살 수가 없으니까 부담을 해서 법무장관이 구입을 해서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담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100만 원씩 한 대에 한정에 100만 원씩 사서 주는 겁니다. 3번이고요.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 작업하여 생기면 국고 수입을 하죠. 네. 9번 문제 마지막 겁니다. 네, 9번 10번.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 회계와 일반 회계로 구별하며 작업에 관계된 것하고 민영교도소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점은 국고 수입.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서 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하려면 법무장관한테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재부랑 관련이 없어요. 법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해 보면요, 재산 처분은 법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에 관계된 건 사람을 뽑고 하는 것들은 이건 뭡니까? 법장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립이나 해산, 설립에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은 뭐야?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 그리고 세 가지. 재산을 파는 거는 허가, 인사는 사람을 뽑는 거는 승인, 설립은 인가. 됐죠. 됐고,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영교도소의 등의 직원은 법무장관이 정하는 제복, 다른 제복을 입어야 되죠. 예. 승인. 법무부 장관 4번,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 업무에 관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면 정직해져. 정직해 감봉. 명할 수 있다.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명령할 수 있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민영교도소의 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기마다 법원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속하지 않는 거죠. 이제 매월 보고하는 게 되게 많은데요. 분기마다 보고하는 게 뭐예요? 분무기 교육이네. 분무기 교육. 그렇죠. 분기당 교육, 그러니까 무기에 관련된 거. 무기와 보안 장비, 분무기.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래서 거기 5번하고, 그렇죠. 분무기 교육에, 이것도 분무기 교육이고, 나머지는 다 매월입니다. 그 다음 기박해는 기타니까 뭐, 기타. 그럼 이제 여기 답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취업 현황은 들어가지 않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고. 자, 이제 민형교소속법은 이거 외에도 조문이 많아서 기출 외의 조문들도 좀 조문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은 또 다른 방법으로 좀 고려해서 여러분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강의 20강까지 듣는 거 잘 정리해 두시면서 복습 자료로, 기본서 복습 자료로 잘 활용하시고요.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